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밤 8시 48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원웨이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웨이 상승이 나왔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가가 이미 전고점을 거의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원웨이 상승이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원웨이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진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또 원웨이 상승을 뽑아내네요. 꾸역꾸역. 아무튼 정말 요즘 세상이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선물 차트를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죠. 그냥 오늘 얼마 안 올랐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선물이 6포인트가 넘게 오른 거라는 거, 6.3포인트 상승한 거라는 거.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이 평상시에 코스피의 어떤 전통적인 변동성에 맞춰보면은 하루의 선물이 요즘에 상승했다 하면 5포인트, 6포인트씩 상승하는데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3월 달에 하락했던 이 구간이나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 구간이나 이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뭐 이렇게 오르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다 라는 점. 아마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이번 11월 달처럼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오를 수는 아마 없을걸요. 여기서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울기가 이번 11월 달에 오르고 있는 이 기울기와 이 속도가 6월 달, 8월 달에 올랐던 것보다 더 급하고 뭐 가파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눌림 주었다가 오르는 거면 더 급하게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더 급하게 오른다 하더라도 더 급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버거울 거고 오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뒤는 굉장히 더럽긴 하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오바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시장이 얼마나 오바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게 보시다시피 뭐 선물이 2% 가까이 올라가는데도 1.8% 상승 마감했는데 변동성 지수가 보시다시피 뭐 거의 안 빠지고 있죠. 이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이거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콜옵션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확률 거의 뭐 100%에 가까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변동성 지수 안 죽고 버티고 있다가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지수 폭락하면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그림이 재현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타이밍이 아직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타이밍은 이걸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아무튼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안 됐으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타이밍만 잘 노리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아래쪽으로 기대감이 높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코스닥 시장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냄비에 요리하는 거라고 비유를 드렸었던 적이 있죠. 냄비에 요리한다. 지수가 뭐 상승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한 불로 슬슬슬슬 그 수육 삶듯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국을 끓이는데 센 불로 끓이면 어떻게 되냐? 넘친다. 넘치고 가스레인지 박살나고 요리가 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약한 불로 은은하게 끓여내다가 마지막에 팍 끓여내면 이제 그때 불을 끄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정석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아요. 이거 예를 들어 상승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을 좀 불 조절을 좀 잘 했었어요. 뭐 그나마 그래요. 그나마 이런 8월달, 9월달에 불 조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불을 떼서는 안 됐었던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전고점이라는 이런 무거운 자리, 코스피 역사적인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는 요리를 푹 익혀야 되는 자리란 말이죠. 안에까지 다 익혀야 되는데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초강력한 불로 익혀왔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비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냄비 이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들 계셨죠. 똑같이 적용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시장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상황도 지나치게 많이 끓고 있다. 단기적으로 11월 달의 관점만 놓고 봐도 지나치게 센 불로 해서 이건 이미 넘친 거예요. 이제 이건 이미 넘쳐가지고 이건 이미 넘쳐서 이미 탄내가 진동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제가 어떤 뭐 냄비가 타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월봉 단위로 보시면은 이 문제라고요.
이게 일봉 단위로도 지금 봤을 때 냄비가 막 타갖고 넘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스레인지 개판됐는데, 예, 근데 문제는 월봉 단위로 보면 심각하다는 거죠. 월봉 단위로 좀 큰 그림을 보니까, 야, 이건 냄비가 빵꾸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너무 안 꺼갖고 집이 통째로 홀라당 타게 생긴 그림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보세요. 지금까지 상승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상승의 기울기가 가장 급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감히 갭상승해서 이렇게 또 뚫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선물이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월봉도요. 제가 어떤 요리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월봉 단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 조절을 잘해서 은은히 끓여야 되는데, 불 조절 잘못하면은 이거는 월봉 단위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이고요. 이런 데서 월봉 단위로 불 조절 잘못하면은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예. 월봉 단위에서 불 조절 잘못하면 집이 홀라당 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냄비가 개박살 나고 있지만, 가스레인지가 박살 났지만, 이 월봉 단위로 봐서는 지금 집이 타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지금 집이 타들어갈 위기다라고 어떤 숫자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 기회가 훨씬 크다. 어설프게 상방을 추종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버스만 노리고 있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인버스 쪽을 계속 보는 게,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죠.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 짧게 잡고 가시는데,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하지 마라. 지금 손절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한마디로 설명은 끝난 겁니다. 언제 며칠 동안 고점을 확인하고 밀리면서, 그러니까 언제 인버스 매수의 사인이 나올지만 지금 며칠 단위로 세부적으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 아닙니까? 인버스 잡아보려고. 근데 인버스 잡아보려고 지금 S는 이런 타이밍에 인버스 손절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전 지금 계속 인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잡아보고 어디가 변곡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당연히 뭐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에 당연히 뭐 오랫동안 이미 물려오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손절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뭐 솔직히 오늘 1.8% 이게 선물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벌써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1.8%더 오른다고 해서. 물론 의미가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해서 빨리빨리 손절하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본인이 너무 많이 물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아무튼 뭔가 매수를 고려할 자리지 절대 이 손절이나 매도를 고려할 자리는 아니다, 인버스를. 이런 말씀을 어쨌든 뭐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감정은 좀 넣어두시라, 최대한 숫자를 보고 확인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슴 아프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들이 차분하시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차분하신지 아니면 진짜 차분해서 차분하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무덤덤한 반응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지지선, 뭐 인버스들이 지지선 다 깨기 때문에 인버스 잡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월봉 단위까지 봐서 지금 이제 까딱 잘못하면 집을 홀라당 태워먹을 위기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인버스를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 다 떨치고 많이 사야 된다. 비중을 좀 많이 잡아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코스닥 쪽은 뭐 오늘 장중에 하락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올랐죠. 지금 이 비이성적인 슈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죽을까 하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쉽게 빠질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12월 달은 좀 기대를 해 볼만 해요. 12월 달은 기대를 해 볼만 해.
12월 셋째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당장 내일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어떤 힘든 시간은 조금 더 앞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어, 예, 어쨌든 뭐 계속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셋째 주 정도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모여 있고 하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라든가 어제 미국이라든가 둘 다 12월 첫 거래일을 갭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월봉에 있는 그런 갭들도 제 생각에 12월 안에 메꿀 것 같아요. 12월 달 안에 결과적으로 12월에 만들어 놓은 이 갭상승 부분들 거의 다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그건 추측이라 특별한 뭐 증거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피 월봉 같은 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보시면은 코스피가 월봉상으로 갭상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코스피가 어떤 월 단위로 갭상승을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별일 없으면 그 달에 메꾸고요. 그 달에 보시면 갭상승했던 부분 대부분 다 메꾸고 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내려옵니다. 더 이상 많이 가지도 못하고 금방금방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오늘 어떤 분이 저기 리플에서 재밌는 관점을 하나 남겨주셔서 요거를 좀 안 그래도 저도 차트에 좀 표시를 해봤어요. 코스피 월봉인데 코스피 월봉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라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이 데이터의 기준은 여기 JHTS에서 제공해주는 이 외국인 수급을 보고 여기다 표시를 한 건데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JHTS에서는 2001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해서 이렇게 코스피에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뭘 표시한 거냐면요. 월봉에다가 빨간색 네모쳐 놓은 이 구간들이 외국인이 의미 있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왔던 구간들이에요. 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대세 상승 때는 어땠나 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기를 쓰고 많이 들어왔던데 연 단위로 매월 몇 조 원 단위로 연 단위로 들어왔던 때가 여기 2001년도 요때 막 주가가 비리비리 할 때 9.11 테러 났을 때 이런 때 1년 가까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안 들어오다가 주식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한번 한 1년 가까이 또 들어왔었고 외국인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여기 1년 2년 가까이 매수를 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일어나고 한 번 상승한 뒤에 여기 눌림 줬을 때 여기서 한 몇 달 정도 반짝 사고 나서 폭등 주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팔았죠. 빨간색 구간이 아닌 구간은 전부 외국인 매도인 겁니다. 전부 외국인 매도. 여기서 사가지고 쭉 팔고요. 여기서 반짝 사서 쭉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2008년 5월 달에 한 번 반짝 외국인 매수 한 달 반짝 보여주고 나서 폭락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거의 몇 년 가까이 판 거예요. 계속 팔았어요. 계속. 중간에 이 구간 한 번 빼고는 요때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 장사 잘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외국인이 의미 있게 들어왔던 데가 또 예를 들면 보시면은 2009년 4월 달부터 해서 2011년 한 4월 달까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또 주구장창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온 물량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상승은 못하고 지수가 여기서 끝이 나고 박스권으로 10년간 놀았었죠. 이 물량들이 박스권 내에서 좀 많이 소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들어왔던 자리가 보시다시피 이 자리입니다.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또 많이 들어왔죠. 이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뒤로는 어쨌든 계속 팔기만 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뭐 한두 달 정도 들어온 적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연속성은 아니었고 아무튼 연속성 있게 외국인이 한국을 매수했던 거는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이런 구간들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들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다 팔았다 아니면 별 의미 없이 박스권 매매 정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어디서 확인한다? 여기 있는 요거 월 단위로 바꿔놓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라고 나오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어떤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상하다라는 점들 지금 뭔가 수상하다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다. 뭐 이런 점들. 올해 이번 한 달 샀습니다. 그죠? 이번 한 달. 이번 한 달 산 거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점. 분명히 여기가 어마어마한 매물대란 말이죠. 여기가 어마어마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단 한 방 만에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물론 돌파 안착이긴 돌파 안착인데 돌파 안착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 하긴 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심증은 있습니다. 이 그림 맨날 드렸죠. 여기서 뛰어야지 벽을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뛰었다. 여기서 뛰어가고 턱걸이에서 넘어갔다. 후환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후환이 클 것 같아서 우리 언제 인버스를 잡아보면 좋겠냐라는 점을 지금 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환율 쪽하고 외국 쪽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보시다시피 어제 달러는 무너졌죠. 어제 달러가 박살나고 나서 현재 오늘 또 살짝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달러는 어제 무너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제 부양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너졌고, 이에 따른 오늘 아시아장 환율의 반응을 결과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일단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는 붕괴됐는데 일단 위안화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강세가 제한됐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과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외 환율 같은 것들 CNH 요거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중국 환율 쪽은 뭘 보셔도 일단 최소한 더 이상 강세로 진행되진 않았다. 그죠? 오늘 달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 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따라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저점을 깨긴 깼기 때문에 달러가 약했던 거, 그리고 달러 약한 거에 대한 어떤 원화 강세, 이런 게 조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긴 됐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원화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위안화의 강세를 이 원화 강세의 한 원인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원화는 쉽게 말해서 중국은 코스피와 같은 어떤 큰 시장이고 한국은 시가총액이 작죠. 한국은 약간 코스닥 시장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비교가 좀 되는데요.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오늘 더 이상 강세로 진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켰다라는 점. 근데 우리 한국장 같은 경우는 원화가 살짝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 글쎄요. 일단 위안화가 최소한 방향이 일단 슬슬 이번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면은 오늘의 얘도 페이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아무튼 추측뿐인 거고, 보시다시피 일단 저점은 낮아졌기 때문에 지지력은 일단 없어진 거죠. 일단은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베팅은 조금 접어놓으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이거 깼으니까 이 땡강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버려야 돼요. 어떤 단기적인 매매 뭐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인 이런 관점에선.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장기적으로 보시는 큰 뜻이 있어서, 아니면은 나는 뭐 앞으로 외국 나갈 일도 있고 해서 난 지금 달러 사놔도 아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1100원 깨졌었나요? 오늘 1100원 깨졌었네요. 오늘 1099.93원까지 갔다 왔는데, 나는 이 가격이면은 난 중장기적으로 달러 지금 사도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 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처럼 어떤 믿음을 갖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금융위기 같은 게 와서 향후 환율이 개박살 났던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어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뭐 네가 저점을 깨든 말든 배짱 튕기시면서 매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위험하긴 위험하겠죠. 본인이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가능한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아무튼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점 붕괴됐기 때문에 지지력 이런 건 없다, 매수할 근거 없다 말씀드립니다. 확인되고 나서 들어오자. 최소 뭐 1115원을 아니 최소 1106원, 네, 최소 1106원, 그리고 아니면 좀 안전하게 할 거면 1115원 정도는 돌파 한착 해놓고 들어오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어떤 환율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고요. 뭘 보면 되나요? 이제 미국장 같은 거 좀 보면 되겠죠. 아무튼 그 미국장도 인버스 같은 거 쉽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아직까지 뭐 근거가 없습니다. 인버스를 잡아야 되는 근거가 없고, 인버스들이 저점을 지지하는 근거도 없고, 지수들이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더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숫자 정도나 좀 읊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S&P가 지금 S&P 500인데요. 어디를 저항으로 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여기 정도를 저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660. 네. 3660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1월 9일 날 만들어 놓은 고점은 3668이었는데, 그러니까 3670 정도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S&P 일봉상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자리는 3660인 것 같다. 366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돌파 한착 하면은, 3660을 일봉상으로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S&P는 돌파 한착, 11월 9일 날의 고점을 돌파 한착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3660을 넘지 못하고 이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11월 9일 날의 저점을, 이날의 저항을 넘지 못한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나스닥은 일단은 뭐 고점 돌파 안착했네요. 나스닥은 뭐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없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400, 12,400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400. 12,400을 돌파 안착했네요. 이건 이미 돌파 안착했죠. 12,400을 12,400 위쪽으로 있으면 일단 뭐 계속 매수인 거예요. 12,400 밑으로 내려와야 다시 어떤 뭐 매도를 잡거나 뭔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지. 12,400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00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새로운 숫자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저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12,400 그 위쪽으로 계속 뚫려 있는 거고, S&P는 말씀드렸다시피 3,660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또 잘 보셔야 될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변동성 같은 것들 잘 보시면서 눈치는 좀 채시려는 겁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6월 달에 코스피처럼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오르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왔더라. 이거 S&P에서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거든요. 물론 오늘 또 갭상승을 해서 변동성이 상승했다라는 모습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수가 어디서 고점을 확인하는지, 어디까지 오르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 이번 주는 그냥 뭘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 주는 자리 비우시고 뭐 그러셔도, 잘 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래서 낮에 굳이 뭐 집에 잘 안 붙어 있어요. 나가서 그냥 뭐 적당히 나가서 놀고요. HTS를 봐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아예 종가상으로 붕괴가 되면은 그러면 하는 건데, 붕괴가 안 되고 뭐 계속 오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낮 동안에는 모니터 계속 꺼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업로드 해놓고 한 10시 반쯤 되거든요. 영상 업로드하고 이것저것 하면은요. 10시 반부터 모니터 꺼버리고 그냥 뭐 나가 있습니다. 안 보고 나가 있고요. 그냥 한 3시쯤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니터 켜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아니면 또 그때 바로 꺼버리죠. 바로 꺼버리고 컴퓨터 꺼버리고 그냥 그러고 끝.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아예 시장 자체에 너무 그 장중에 막 너무 관심을 주면서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보지 마세요. 요즘은 어차피 특별히 뭐 매매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들이댔다가는 시장 자체가 위험에 빠지면서 본인이 가진 종목들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모니터도 꺼버리시고, 차라리 장 마감된 뒤에 이렇게 숫자들을 조금 더, HTS 숫자 다 멈춰 있는 걸 놓고 이거를 차라리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요.
유가 아무튼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유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런 점들도 잘 보시고, 유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 어디다?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지난번에 넘었던 중요한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 43.8 정도 됩니다. 43.8 정도. 여기를 지지하고, 네, 여기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붕괴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오르고 나서 눌림까지는 좋았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눌림인데, 이까지는 눌림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43.8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눌림이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는 겁니다. 43.8 자리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테스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의미 있는 자리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눌림 인정. 그러나 43.8을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눌림이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옵션 포지션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이 얘기를 아까 코스피 얘기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옵션 포지션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선물이 얼마죠? 358, 그러니까 360에서 357에서 360 사이에 있는데, 자, 외국인들 포지션 보시면요, 이 외국인 여기 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생각이 뭐다? 여기서 지수가 더 많이 오르면 외국인은 2달 연속으로 옵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점 정도 인지하시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340이나 342 정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옵션 포지션상 아무튼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몰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60으로 36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옵션 쪽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